네, 저희가 이번에 다룰 주제는 4주차 PCA이고요. PCA는 차원 축소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PPT를 센스 있게 배구 4강 진출해가지고 10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오늘 세션 끝난 다음에 내일 오후 9시에 같이 배구 4강을 열심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포토타임을 갖는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1부를 진행을 할 거고 2부는 수연이가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숙제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 다룰 내용은 PCA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랑 PCA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리적 개념, 그리고 PCA 알고리즘, PLS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세션 주제로 차원 축소랑 회귀 분석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라는 깜짝이야. 네, 차원 축소를 하고 있는데 그 차원 축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선택, 셀렉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추출, 익스트랙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봤던 라sso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말하는 건데 이때 선택은 기존의 설명 변수들 중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소수의 예측 변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선택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차원 축소를 하는 게 변수 선택이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PCA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변수 추출입니다. 그래서 변수 추출은 뭐냐면 기존의 설명 변수들의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예측 변수를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로는 오늘 배울 PCA랑 또 비교해서 배울 PL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추출이 가지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개수를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출된 변수들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출의 두 가지 종류로는 위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 이 친구는 unsupervised feature extraction이라서 PCA는 이제 종속 변수인 Y를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PLS 같은 경우에는 supervised feature extraction이라서 이제 Y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도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PCA가 뭐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기로 데이터가 이게 X라는 기존 변수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데 이 친구들을 상관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올소고노하다는 얘기죠. 올소고노랑 K개의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로 요약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원이 D에서 이걸 Q라고 할게요. D에서 Q로 차원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D개의 변수가 존재하는데 올소고노란 새로운 변수인 Q개의 변수를 가지고 데이터가 요약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Q개의 변수는 기존 변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새롭게 변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변환 방식이 선형 조합인 거죠. PCA에는. 그래서 저희는 PCA를 통해서 원래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이 친구들 하나하나가 데이터인데 지금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원이라는 차원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벡터를 하나로 해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차원이 줄어들겠죠.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되면서. 그러면 결국 이렇게 분산을 최대화시킨다고 했을 때 이 축으로 사용을 시키면 X들은 이렇게 변하게 되고 만약에 또 동일한 데이터거든요. 이 친구들을 이렇게 사용을 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1번이라고 하고 이게 2번이라고 할 때 어떤 게 분산이 더 클까요? 당연히 1번이 더 크겠죠. 왜냐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엄청 모여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일 때 분산이 최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분산이 최대화되는 친구를 찾아야 하니? 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원래 데이터들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다 뭉치게 돼서 원래 데이터들의 차이점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의 손실이라고 하는데 가장 원래의 데이터를 잘 반영하고 차원이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하기 위해 분산이 가장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이 차이점을 보면은 사용을 하면서 이 정도의 정보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요 정도의. 얘가 훨씬 크죠. 이 친구들보다. 그래서 분산을 최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이 친구들의 줄어드는 정보의 손실 정도를 최소화하는 거랑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2부에서 수연이가 잘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A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리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PCA에 사용이 되는 수리적인 것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를 들으셨으면 다들 알겠지만 고유 벡터랑 고유값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A라는 정사각 행렬이 존재할 때 그때 상수배를 취하는 이런 식이 존재한다면 상수랑 벡터를 각각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 고유값,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유 벡터라는 것의 의미가 지금 행렬의 벡터를 곱하는 것, 아니 벡터의 행렬을 곱하는 것, 이게 선형 변환을 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건데 고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형 변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겐 밸류에 상하는 아이겐 벡터는 유일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X랑 람다 X 이렇게 되면 A에 대한 아이겐 벡터는 지금 X고 아이겐 밸류는 람다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CX라고 어떤 변수를 잡아줘 버리면 이 친구는 CAX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친구는 또 이렇게 람다 X 이렇게 변하게 되고 결국에 이렇게가 가능하죠. 그럼 결국 이 친구랑 봤을 때도 이 친구랑도 똑같으니까 A의 아이겐 벡터는 X뿐만이 아니라 CX도 아이겐 벡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겐 밸류에 상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유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X를 상수비한 것을 통해서 그냥 보일 수 있었고 A가 만약에 n 곱하기 n 정방 행렬이면 선형 독립인 아이겐 벡터를 최대 n개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선형 독립이라고 하니까 아이겐 벡터들은 얼서고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대가 돼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X들 하나하나는 다 A의 아이겐 벡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A 아이겐 벡터를 행렬로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람다 아이겐 밸류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를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친구들을 분해를 해서 이게 아이겐 밸류를 대각 원소로 가지는 대각 행렬 이 D라고 하고 이 친구를 이제 그냥 X라고 할 때 AX는 XD라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가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 행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은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 개념을 이용해서 한 친구들이다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확장된 게 Singular Vector Decomposition이라고 SV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X가 정방 행렬이었는데 지금은 n 곱하기 d 행렬이에요. 그래서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 행렬이 여러 행렬의 합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마 1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대각 성분을 의미하는데 하나하나씩 분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결국 이거 하나가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크기가 똑같은 행렬들이 이렇게 총 n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시그마 1이 가중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만약에 Q개의 레이어만 더해서 차원 축소를 할래 라고 하면 Q 플러스 1부터 n까지의 그 덧셈 여기 뒤를 그냥 없애주고 앞에 것만 보면은 여러 행렬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뭐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U와 V는 얼서고널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이 얼서고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가지는데 뭐 X가 만약에 얼서고널 매트릭스면 그거의 트랜스포즈가 역행렬이랑 같다라고 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얼서고널 매트릭스는 이런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 친구는 커플리언스 매트릭스라고 공분산 행렬을 의미해요.
근데 이 공분산 행렬 같은 경우에도 P 곱하기 P, D 곱하기 D의 정방 행렬이니까 이렇게 SD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벡터들이 되겠고 이 친구는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밸류를 대각 성분으로 가지는 대각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공분산 행렬의 대각 성분은 각 변수들의 분산이랑 같으면서 비대각 성분은 두 변수의 공분산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표본 공분산 행렬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리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PCA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저희는 가장 큰 베리언스를 가지는 주성분을 만드는 새로운 벡터를 찾는 게 저희의 PCA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기존 변수들을 선형 결합하는 것이고 이때 데이터들은 다 센터돼 있고 스케일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랑 센터링을 거친 거죠. 그래서 센터링과 스케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자체의 구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 둘을 시행을 해도 되는 거고 그걸 스케일 인베리언트라고 한다라고 하고 이제 그림으로 그냥 살펴보면 데이터들이 원래는 이렇게 센터되지 않고 존재했어요. 근데 센터들을 해버리면 지금 0, 0 이렇게 중심으로 되고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변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링을 하거나 스케일링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PCA를 할 때 데이터가 센터드 됐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 저희가 아까 선형 결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존 기존 설명 변수인 x에 이 데이터라는 벡터를 곱해서 선형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런 제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제약이 있는 친구를 이제 저희가 Standardized Linear Combination이라고 해서 SL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SLC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형 변환을 골라야 가장 큰 분산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 데이터를 찾아주는 거죠. 이 데이터를 찾아서 선형 변환을 시킨 게 얘가 PC, Principal Component인 주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가지고 새로운 예측 변수가 된 이 PC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럼 이 친구를 이런 특성이 가질 수 있도록 가장 큰 베리언스를 갖도록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 새로운 변수인 PC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이런 제약 하에서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 데이터를 찾아줄 건데 그때 이 데이터를 찾는 방법은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그 공분산 행렬의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결국 데이터는 뭐가 되냐면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벡터가 데이터가 되고 그때 가장 커진 분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큰 아이겐 밸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증명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왜 제가 증명을 여기다 미리 안 쓰고 지금 알려드릴까요? 잘 열심히 필기를 하시라는 그런 소리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필기를 하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맥스 어떤 거를 최대화 시켜주냐. 분산을 최대화 시켜줄 건데 이 데이터를 찾는 거니까 밑에 데이터를 써주고 베리언스 데이터 이렇게 되면 결국에 저희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조건은 이게 되고 사실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베리언스 x를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공분산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도 똑같이 그냥 제약이 들어가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라그랑지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라그랑지를 써보면 목적 함수를 먼저 써줄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제약식이 들어갔고 앞에 람다를 붙여준 거죠. 이 친구를 라그랑지로 한 다음 델타로 미분을 하면 2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결국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돼야 된다. 아까 많이 본 형태죠. 이게 공분선 행렬이니까 이 델타는 이 친구의 아이겐벡터가 되는 거고 요 람다는 이 친구의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제약식을 다시 저희가 구하려는 이 친구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를 최대화시키는 게 저희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지울게요. 이 제약식 여기를 이 시그마 델타 대신에 이 람다 델타로 넣어주면 이게 지금 최대화된 분산이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친구는 람다가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이 제약식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람다가 나와요. 이게 뭐냐? 맥시멈 베리언스가 람다다. 즉, 이 PC의 분산은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밸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그때 이 델타는 뭐냐? 이 델타는 공분산의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PCA는 기존 설명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차원을 축소를 하는 방법인데 그때 PC들은 분산이 가장 큰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분산이 가장 큰 걸 찾아줬더니 여기서 나오는 그 선형 결합을 시키는 벡터는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벡터가 됐고 그때 나오는 가장 큰 베리언스는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밸류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이것만 알면 PCA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게 PC거든요. 그래서 이 PC의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징 시켜주는 친구가 그때는 결국 이 델타, 그 선형 변환을 해주는 친구가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벡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때 가장 큰 분산은 요 람다1 그러니까 가장 큰 아이겐 밸류, 공분산 행렬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써주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아이겐 벡터니까 저희가 아까 데이터를 센터드 시켜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들을 먼저 센터드 시켜준 다음에 x-뮤를 해준 다음에 그 앞에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벡터를 곱해서 나온 이 친구가 바로 첫 번째 주성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제너럴라이즈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시그마가 SD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아이겐 벡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너럴라이즈 시키면 이렇게 이 Y가 PC예요. 주성분. 그래서 이 Y1이 대신에 Y가 들어갔죠. 주성분은 이 센터드 된 데이터에서 이 아이겐 벡터를 곱해준 거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총 저희는 이렇게 한 개부터 D개까지의 PC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산을 가장 최대화하는 분산 구할 수 있었고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만 알면 PCA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샘플에서는 저희가 여기서 보면 이 뮤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감마도 결국에는 이 베리언스를 알아야 하는데 얘도 모집단 파라미터니까 모르잖아요. 모수니까. 그래서 그 뮤 대신에 x 바를 대입하고 베리언스 대신에 표본 공분산 행렬을 넣어서 이제 샘플에서는 이렇게 PCA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건데 여기서 보면 뮤를 x 바로 대체를 해주고 이 시그마를 S로 대체를 해줘서 PCA를 표본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 그럼 똑같아요. 이 first principal component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거 대신에 이 친구의 아이겐 벡터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한 게 GL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이거의 첫 번째 원소인 이 G1 이게 이 친구랑 대응되는 친구인 거고 여기 뮤 대신에 x 바를 넣어줘서 센터링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센터링된 데이터에 S의 아이겐 벡터를 곱해준 이 친구가 표본에서의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표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나 제너럴라이즈를 시켜보면 이렇게 센터드 되도록 x 바를 나눠준 다음에 이 아이겐 벡터를 곱해주면 이 친구가 결국에는 표본에서의 P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랑 연관이 되는 모습입니다. 형태는 똑같고 이 모수 대신에 이렇게 표본에서 구할 수 있는 값으로 대체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PC를 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차원 축소를 해야 되는데 PC가 총 D차원이라고 했을 때 D개가 생긴다고 하면 몇 개를 골라서 차원 축소를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제 분산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비라는 거는 이 분모를 먼저 보면 얘가 지금 주성분이거든요. 주성분 PC인데 이때의 베리언스는 결국 오리지널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는 전체 PC들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는 이제 Q 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했을 때 PC를 Q개만 가지고 Q 차원으로 축소했을 때 이 친구들이 원래 데이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이 주성분의 분산이 아이겐 밸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분산비는 아이겐 밸류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산비를 이용해서 몇 개의 주성분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선택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엘보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베리언스니까 람다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람 팔 같잖아요. 여기가 엘보 같고 그래서 이게 엘보 포인트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엘보 포인트 3까지만 차원 축소를 진행을 해주고 여기부터 그냥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보 포인트라는 거는 이렇게 유의미하게 계속 베리언스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비슷비슷해 보일 때 얘네는 안 해 보이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이 친구를 여기까지만 차원 축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엘보 포인트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분산비를 보존. 이게 뭐냐면 그 PC들이 X를 설명하는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최소의 주성분을 선택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친구들의 분산을 다 더했을 때 그때의 분모가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0.68 정도 되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이 친구는 0.2 정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로만 축소를 해버리면 설명이 지금 0.6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분산비가. 그래서 이거를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를 더해주면 얘는 0.2고 얘는 0.68이니까 뭐 0.88이 된다. 그러면 차원을 두 개로만 줄여도 70%가 넘네. 그러니까 그냥 차원 두 개로만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이때 나는 그러면 Q를 2로 할래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의 분산비를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성분을 몇 개로 하겠다, 나는 몇 차원으로 줄이겠다라는 것에 대한 정답은 없고 이렇게 뭐 기준 같은 게 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기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대로 차원 축소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때 보는 어쨌든 그런 방식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 상관관계를 알아볼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y가 역시 PC잖아요. 그래서 이 PC가 x랑 얼마나 상관이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상관관계가 높아야 좋겠죠. 이 PC들은 x들이 가지는 특성을 잘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관계수의 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베리언스 x는 당연히 시그마 xx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친구가 시그마 xx가 되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고 요 yj니까 이 j2번째의 베리언스가 람다가 된다는 것도 저희가 앞에서 봤어요. PC의 분산은 아까 람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 감마 람다 얘는 뭐냐?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커베리언스겠죠.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베리언스 XY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저희가 센트럴드 됐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결국 이거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안 써줘도 돼요. 그래서 이 친구랑 똑같은데 저희는 아까 이 y를 x의 선형 결합이라고 했고 그때 y는 요 공분산 매트릭스의 아이겐벡터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이걸 대입해주면 x의 x 트랜스포즈의 감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시 써줄 수가 있고 결국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거는 공분산 행렬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지금 센트럴 됐으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얘가 0이니까 이 값이 그냥 시그마랑 똑같아진다 라고 해서 얘는 시그마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비리언스 XY는 시그마 감마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아까 SD를 했으니까 풀어줘 보면 이렇게 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아이겐벡터는 올소곤을 한다고 했죠. 그때 올소곤을 매트릭스의 특성이 이 트랜스포즈가 역행렬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워져요. 이게 감만데 잘못 썼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친구들의 원소가 이렇게 되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 앞에 있는 친구가 이 감마에 해당되는 애고 이게 람다니까 여기가 람다다 해서 이렇게 상관계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정리한 게 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표본으로 넘어갔을 때 표본 상관계수는 아까 말했듯이 G는 표본 공분산의 아이겐벡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표본에서의 아이겐밸류라서 표본에서는 상관계수가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뭘 말하냐라고 하면 이 코릴레이션은 결국 이 PC들이 요 오리지널 베리어블 X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먼저 first P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관계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에 가까워야 얘랑 연관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X랑 X4랑 X6이랑 엄청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PC 같은 경우에는 X5가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 first PC 같은 경우에는 X4랑 X6의 정보를 정말 잘 반영을 해서 이 친구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두 번째 PC 같은 경우에는 X5의 특성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PC는 X들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좋은 거니까 당연히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두 번째 PC랑 첫 번째 PC랑의 상관계수를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원이 생긴 건데 그러면 결국 이 원이랑 x들이랑 가까워야 상관계수가 높다는 뜻이니까 설명이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PC랑 두 번째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원이랑 가까운 x6, x4, x5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상관계수를 가지고. 그래서 PC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인 개념이 다 끝났고 이제 아까 맨 앞에서 언급했던 PLS 알고리즘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PLS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PCA랑 비슷하면서 다른데 비슷한 점은 피처 익스트랙션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들을 제거하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기존 변수들의 변환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를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차이점은 슈퍼바이즈드니까 아까는 y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번엔 y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약간 노테이션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앞에 나오는 y는 PC였어요. PCA에서. 여기서의 이제 y는 종속 변수 y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 슈퍼바이즈드 됐으니까 이제 y를 고려를 해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거를 정하는데 결국 고려를 한 거는 분산을 최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결국 PC거든요. 그래서 PCA는 PC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식으로 이 주성분을 구했고 이 PLS 같은 경우에는 선형 결합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선형 결합이랑 그 Y 종속 변수예요. 여기서는 종속 변수의 공분산을
최대화하는 변수를 추출을 하는 게 PLS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고 여기서는 종속 변수 y랑 상관관계가 높은 q개의 선형조합 변수를 추출하는 방식, 즉 q개로 q 차원으로 줄여주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래가 됐고 추출된 변수가 PC 같은 경우에는 y랑의 상관관계는 설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x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만 봤지 y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P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종속 변수와의 상관관계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변수로 효율적인 모델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PLS 알고리즘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PLS 알고리즘은 종속 변수 y와의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선형결합을 만드는 벡터를 찾자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해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t를 x의 선형결합을 한 친구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w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벡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코베리언스 t랑 y랑 이 코베리언스를 최대화시키는 친구니까 이 친구들을 변환을 해줬어요. 어떻게 변환을 시켜줬냐면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코베리언스에 이렇게 이 친구들을 나눠주고 이 친구들을 곱해줬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그냥 없어지죠. 그래서 그냥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미 y는 우리의 종속 변수니까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 이 코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상관관계를 상관계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고 요 베리언스 T, 이 곱셈, 이 코릴레이션이랑 이 베리언스 이 친구들을 곱셈, 이 친구들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비례한다. 그래서 얘를 최대화시키려면 얘네를 최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가중치 W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PC를 할 때는 저희가 벡터를 찾았죠. 맥시멈 베리언스라고 하는 걸로. 근데 이번에는 공분산 이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하는 W를 찾는 게 이 PLS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역시나 맥시마이즈를 해주는데 코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해줘야 되고 이 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들의 선형 결합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똑같이 그냥 코베리언스 구하는 식으로 이거 대입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이미 데이터가 센터드 됐다고 아까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기대값이 0이겠죠. 그래서 x랑 y 둘 다 센터드 된 거니까 0으로 해주면 결국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곱, 이 친구를 최대화하는 게 PLS 알고리즘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표본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그럼 다시 행렬 개념으로 넘어와서 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최대화해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내적한 값이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를 풀어주면 이제 WT, XT, Y니까 여기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최대화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최대화하려고 이렇게 넘어가 주면 우리는 이렇게 내적을 코사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첫 번째 시간에 잠깐 뭐 내적할 때 코사인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 W 놈이랑 이 친구의 그거랑 코사인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친구들은 이미 뭐 X랑 Y가 그냥 데이터니까 정해져 있는 거고 이 W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PC에서 볼 때는 뭐 이런 제한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친구도 그냥 길이가 1이라고 해주면 결국에 이 값을 결정하는 거는 이 코사인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코사인을 맥시멈 시켜줘야 되는데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 친구가 1일 때 가장 큰 건데 이 1일 때를 가지는 그때의 세타는 뭐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0이 돼야지 이게 최대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는 W가 이 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W랑 이 X 트랜스포즈 Y가 같은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이 세타가 0이 되어가지고 코사인 세타가 1로 최대화될 수가 있고 내적값이 최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 W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건데 이 W는 요 X 트랜스포즈 Y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친구의 크기를 1로 맞춰주려고 이렇게 놈을 나눠서 크기를 1로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PLS 알고리즘의 끝이었어요. 네, 그래서 벌써 저희 발표가 끝났네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것 같지? 다들 잘 이해되셨나요? 모르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쉬는 시간을 갖고 2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PPT도 되게 약간 설명이 잘 되게 그 노란색 옥스퍼드 노트처럼 돼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 혹시 세정이가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나요? 더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네, 없으시면 이따가도 좋으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 10분 쉬고 57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이 고생 많았어요. 거를 최소화하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PLS랑 이제 ESL에서 같이 소개하고 있는 리그레션 방법인 PCR에 대해서 다루고, 그다음에 뭐 예시랑 PCA를 언제 쓰면 좋을지, 언제는 쓰면 안 될지 그런 거를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우선 로테이션을 잠깐 보고 가자면 저는 슬라이드를 x가 뭐 n by d 디멘션이라고 할 때 요 피처가 d개였던 거를 q개로 줄이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슬라이드를 다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는 PC를 찾고 싶은데, 그러니까 즉 어떤 프로젝션을 찾고 싶은데 그 프로젝션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프로젝션을 찾고 싶은 게 PCA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뭐냐면 저희가 뭐 어떤 X라는 데이터를 뭐 어떤 PC에다가 이렇게 프로젝션을 했는데 이 프로젝션이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션이 잘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PC라는 벡터랑 그다음에 프로젝션된 X 데이터만 가지고 요 X를 다시 재현한다고 했을 때 요 재현한 X 해시랑 원래 있던 X 데이터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 에러가 적어야지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PC를 찾고 싶다고 약간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C랑 이제 프로젝션 시킨 데이터만 갖고 만약에 데이터를 잘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PC가 X의 정보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X가 그냥 센터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리컨스트럭트 된 X 해시거든요.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이랑 원래 데이터의 차이를 뭐 L2 노음의 측면에서 최소화하는 PC 벡터들을 찾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조금 보면 이렇게 파란 점들이 X 데이터고, 이거는 무슨 아마존의 상품 리뷰 데이터 같은 거였어가지고 이 피처가 뭐 좋은 리뷰랑 부정적인 리뷰랑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X 데이터를 요 초록색 U라는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시키고 싶은데 요 U 벡터의 기울기는 4,3이라는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뭐 선형대수 시간에 다 배웠지만
프로젝션 시키는 거의 공식은 이렇게 되죠. 근데 U의 놈이 그냥 1이라고 가정하면 X를 U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요 PC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적의 형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U라는 뭐 프로젝션 하고 싶은 벡터를 알고 여기다가 요 4,1이라는 거를 프로젝션 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요 수직선 상에서 어디서 나타날지, 어떤 값으로 나타날지를 내적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1 해서 19라는 점이 요 4,1의 프로젝션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요 19라는 프로젝션 된 값이랑 요 알고 있는 U라는 것만 가지고 X햇을 구해서 요 X햇이 원래 있던 X랑 얼마나 가까운지 그 제일 가깝게 만드는 그런 U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 전에 거는 원래 2디멘션이었던 데이터를 1디멘션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PC를 하나 말고 2개를 써보는 예시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 U1이라는 이걸 U1이라고 할까요? U1이라는 벡터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면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이런 점점점 요 거리들. 그래서 이 초록색 벡터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주황색 벡터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아까 요전 슬라이드에서 구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 시킨 Z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해서 얼마나 재현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근데 리컨스트럭션 한 거는 아까 뭐 시그마 ZI UI 이렇게 했던 거랑 요거랑 완전히 똑같게 이런 애들로 리컨스트럭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약간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2디멘션에서 2디멘션으로 프로젝션을 시킨 거는 사실 차원을 축소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원 축소라기보다는 뭐 베이시스 변환이라던가 아니면은 애초에 이렇게 수직선 형태에다가 점이 찍혀 있다는 거는 요 X축이랑 Y축은 수직이잖아요. 근데 또 PC들끼리는 항상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보면은 그냥 로테이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시각화해 놓은 게 있는데 보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데이터셋이고 이거를 이제 PCA를 시켜서 다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죠. 근데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2디멘션에서 2디멘션이니까 사실상 줄이는 거는 아니고 그냥 로테이션이 된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초록색 PC랑 빨간색 PC는 점을 어떻게 움직이던지 간에 항상 수직으로 PC가 나타난다는 거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을 움직여도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은 그냥 이렇게 회전이 된 거고 PC는 항상 수직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PC 프린시플 컴포넌트들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서로 수직이라는 건데 얘네가 왜 수직이어야 되냐면 그래야지만 X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겹치지 않게 많이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약간 그 그램 슈미트 과정을 생각하면 그거랑 좀 같이 가는 그런 아이디어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초록색 U1을 첫 번째 PC라고 정해놓고 두 번째 PC를 찾고 싶은데 만약에 요런 애가 두 번째 PC라고 하면 요런 애는 U1이 캡처하는 정보랑 거의 비슷한 정보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수직이 되면은 U1이랑 완전히 이렇게 겹치지 않는 정보들을 잘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별거는 아니고 그 일부에 세정 언니가 말했던 PC를 찾을 때 어떤 PC가 좋은지 세정 언니는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하는 PC가 좋은 PC라고 설명을 쭉 해줬고, 저는 지금까지 그 반대에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최소가 되는 PC가 좋은 프로젝션이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문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은 가장 옵티멀한 포인트가 여기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최소가 되는 점이고 프로젝션 베리언스는 최대가 되는 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하기에 앞서서 뒷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몇 쪽이냐면 32번 페이지거든요. 다들 이동하셨나요? 원래 발표 준비할 때는 이거를 마지막에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앞부분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PC가 뭔지, 뭐 어떤 PC가 좋은 PC인지 1부에 이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PCA가 어떻게 작동하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X에다가 PCA를 취해서 PC들을 뽑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일단 크게 약간 두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텐데 첫 번째로 그냥 알고리즘으로만 보면 데이터를 그냥 스케일링 하는 거는 그냥 공통이고 그러니까 일부에서 말했던 거죠. 이제 베리언스를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를 찾고 싶은 거죠. 이거는 아까 세정 언니가 증명을 직접 해준 부분이죠. 아까는 델타였던 게 그냥 여기서는 V로 제가 노테이션을 조금 달리 한 거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세정 언니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 증명이 사실 PCA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 PC를 찾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쭉쭉쭉 얘를 반복을 여러 번 하게 될 텐데 그래서 K번째 PC는 어떻게 찾냐면 여기 이 틸드 X 틸다가 센터링된 X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X 데이터에서 이렇게 K-1개의 PC들을 다 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스텝 2를 똑같이 여기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PC를 찾게 되는 거고 알고리즘 말고 약간 선형대수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스케일링 하는 거는 똑같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죠. 이거는 샘플 코베리언스니까 n-1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이제 이거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Q개의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겐 벡터들에다가 데이터를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그 그림 그려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수직선 내려가면서 설명을 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Z가 새로 이제 X는 원래 D개의 피처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Q개의 피처를 가진 새로운 PC들로 축소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PC들은 X랑 U의 행렬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좀 의미적으로 왜 아이겐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사용을 하는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데이터에서도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PCA에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이겐 벡터고 그다음에 그 매그니튜드가 아이겐 밸류가 돼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PCA의 정석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PCA를 뭐 공부를 하거나 인터넷에 찾아보다 보면 SVD랑 굉장히 많이 엮어서 설명을 하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부에서도 설명을 잠깐 했죠. PCA 아까 요 직전 슬라이드에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D by D 매트릭스였잖아요. 근데 차원 축소라는 게 피처가 너무 많아지면 그거를 줄이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피처가 n보다도 많아지면 이 D by D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하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찾는 게 굉장히 계산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D가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는 아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X 트랜스포즈 X였죠? 그래서 D by D가 된 거고, 근데 만약에 D가 너무 크면 얘가 아니고 X 트랜스포즈를 가지고 이제 N by N 매트릭스를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SVD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 대신에 요거를 써도 되는 이유는 뭐 선대 시간에 아마 배우셨겠지만 얘네 둘의 고유값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X에다가 뭐 SVD를 하고 나면은 간편하게 PC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PC들은 아까 요 직전 슬라이드에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찾은 것과 같아지고요. 요거는 다른 앞에 부분을 설명을 하고 나면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랑 이제 프로젝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고 지금 잠깐 그래서 어떻게 알고리즘이 작동하는지를 봤죠. 그래서 약간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소화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기하적으로 보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일부에서 세정 언니가 PLS 설명할 때 했던 거랑 되게 결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X 데이터가 이렇게 회색 점들로 이렇게 찍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회색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은 우리가 모르지만 요 분홍색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어프록시메이션의 후보로 PC1이 있을 수 있고 PC2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게 X 벡터죠. 요거를 이렇게 쭉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여기가 직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귀 분석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 초록색 부분은 저희가 프로젝션 함으로써 캡처한 베리어빌리티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노란색 높이 부분은 약간 회귀 분석의 레지듀얼이랑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프로젝션 하면서 잃어버리는 베리언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2번 잃어버리는 베리언스가 즉 리컨스트럭션 에러인 거고요. 근데 데이터는 변하지 않으니까 데이터의 베리언스는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최대화하는 거나 얘를 최소화하는 거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ESL의 PC에 관련된 부분이 14.5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냥 좀 수식적인 부분에서 결국 동어 반복입니다. PC의 정의는 뭐 이렇게 책에서 말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제공하는 이런 VQ를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랭크가 Q인 거고요. 그래서 VQ는 Q개의 오소고널한 유닛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곧 디렉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람다는 이제 일종의 가중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 F 람다라는 게 결국 데이터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이니까 X 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회귀 분석에서 정규 방정식을 통해서 베타 코에피션트들이랑 약간 저희가 알고 싶은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찾았잖아요. 옵티마이징을 했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뮤를 찾고 싶고 람다를 찾고 싶고 이렇게 프로젝션 매트릭스인 VQ를 찾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회귀 분석에서 베타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방법과 완전히 똑같이 한 번 미분 때려서 0 만드는 그런 값들을 찾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뮤 햇이랑 람다 햇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행렬 미분을 이렇게 첫 주차였나 둘째 주차였나 이렇게 한번 다뤘죠. 그래서 뮤 햇은 x의 평균, x바가 되는 거고 람다 햇은 이런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구한 요 뮤 햇, 람다 햇들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얘는 그냥 스케일한 X 데이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요 데이터에다가 지금 뭔가 요게 곱해진 건데 이게 바로 뭐 HQ라고 하는데 얘가 프로젝션 매트릭스예요.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가장 큰 특징이 아이덴포텐트 하다는 건데 회귀 분석 시간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아이덴포텐트 하다는 게 요러면은 아이덴포텐트 한 거잖아요. 얘도 그렇거든요. 왜냐면 아까 VQ를 이루는 열 벡터들이 오소고나란 유닛 벡터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요거를 HQ라고 하면 요 부분이 리컨스트럭션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그냥 좀 다른 방식으로 단계를 밟아보면 얘는 원래 데이터고 여기까지 오면은 프로젝션 시킨 거잖아요. 아까 UTX 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얘는 이제 프로젝션 된 거고 이제 그거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한 게 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Q를 알면은 그냥 리컨스트럭션을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여기 요 BQ, BQT 요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갖는 성질 때문에 여기다가 프로젝션을 한다는 거는 요런 의미랑 같은 거죠. BQ의 컬럼이 스팬하는 부분 공간에다가 X를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거는 그냥 SVD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대입을 해서 나타냈으니까 우리는 이제 BQ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BQ를 구하는 과정이 그냥 X를 X 데이터에다가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을 해서 VQ는 이제 요 V 행렬의 첫 번째 Q의 칼럼인 거고 이제 Q는 저희가 정하는 거겠죠. 몇 차원으로 프로젝션 시키고 싶다 해서. 그리고 요 부분, 요 뒤에 칼럼들은 이제 그 X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Z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PC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약간 여기서 프로젝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소거나란 프로젝션에 대해서 저도 좀 까먹었다가 다시 복습을 한 거였어가지고요. 그 선형대수 안톤 책에 7.7절이랑 7.9절을 보면은 약간 프로젝션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습을 하시면 PCA도 잘 이해가 되고 선형대 그 회귀 분석을 들을 때도 조금 더 이해를 잘 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PCA를 아까 혜정 언니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런 unsupervised learning의 측면에서 또 PCA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X를 뭐 어떤 데다가 프로젝션을 시켰죠. 근데 이 프로젝션 시킨다는 거는 뭐 머신러닝이라던가 딥러닝에서 인코딩 한다는 거랑 같은 의미이고 그다음에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디코딩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이게 원래 주어진 데이터고 저희는 요거를
latent representation이라고 하거든요. 차원은 조금 더 작은데 요 X 데이터에 뭔가 저희는 딱 봐서는 알지 못하는 어떤 관계들 같은 걸 잘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latent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PC도 그냥 요 프로젝션한 요게 되는 거고 그래서 프로젝션 및 인코딩을 해서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게 잘 됐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거를 디코딩을 해서 나오는 X 햇이 요게 되는데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비슷하면 좋겠다는 거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서. 그래서 저희의 이런 바람, 소망을 이제 목적 함수라는 거에다가 투영을 하면 X를 이제 V라는 걸 갖고 인코딩 시킨 거에다가 디코딩 시킨 요 X햇 리컨스트럭션이랑 이제 원래 데이터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거를 찾고 싶은 거죠. 아까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이렇게도 했었고 뭐 이렇게도 설명을 했었는데 얘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그레션 문제에서 그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PCR이라고 하는데 식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뭔가 이런 코에피션트가 원래는 그냥 얘였다면 이제 어떤 베타 PCR을 갖고 하는 게 프린시펄 컴포넌트 리그레션인데 여기서 베타 PCR이 의미하는 게 요런 애예요. 근데 여기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그냥 이거는 사실 뒤에 설명할 것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한번 쭉 여기서부터 식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걸로 저는 좀 충분할 것 같고 결국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PC들이 다 직교한다고 아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저희가 원래는 약간 코릴레이션도 있고 그랬던 X들인데 얘를 이제 피처 수를 줄인 Z들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코릴레이트 되어 있지 않고 다 직교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회귀 분석을 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나올 거고 회귀 분석을 들은 분들은 X 피처들이 직교하게 되면 요 Y 햇을 그냥 이런 유니베리의 리그레션의 단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PCR이 약간 리치 리그레션이랑 조금 비슷하게 약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치 리그레션은 저번 주에 청서 오빠가 잘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얘는 피처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코에피션트들에다가 페널티를 줘가지고 요 베타 값을 좀 줄이는 게 리치 리그레션이었죠. 근데 저번 주에 이런 내용도 다뤘었잖아요. 근데 리치 리그레션은 약간 페널티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베리언스, 즉 아이겐밸류가 작은 부분일수록 더 크게 슈링크하게 되고 이제 베리언스가 큰 부분은 좀 덜 슈링크하게 된다는 거죠. 리치 리그레션의 베타 코에피션트들은 이렇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X 베타 햇을 구해서 피팅된 Y 값을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를 다 전개를 할 수 있지만 숙제 내용도 요거였고 저번 주에 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스킵을 할게요. 근데 리치에서도 저번 주에 아마 잠깐 PCA랑 SBD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래서 리치랑 PCR이랑 약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갖고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리치 리그레션도 PC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는 요 X1이랑 X2가 피처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프로젝션 PCA를 해서 PC를 찾아가지고 PC1이랑 PC2에 대한 걸로 이렇게 다시 X 데이터를 재정렬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기하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림 너무 복잡하네. 다시 그리면서 할까요? 네. 어떤 y가 있고 이 y는 x1이라는 피처랑 x2에 대한 피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원래 y 햇은 뭐 요런 애였다고 합시다. 근데 저희가 새로운 요 x1이랑 x2는 직교하지는 않아요. 뭐 코릴레이션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희는 PCA를 통해서 요 원래 있던 피처들을 이렇게 직교하는 PC들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요 직교하는 PC들에다가 각각 Y를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PC1에 프로젝션 시킨 Y1이 되는 거고 요게 PC2에 프로젝션 시킨 Y2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림에서 딱 보면 알 수 있지만 첫 번째 PC 방향으로 더 베리언스가 크고 두 번째 PC 방향으로는 조금 분산이 작은 편이죠. 그러면은 요 식에 의해서 베리언스가 작은 방향인 요 PC2 쪽으로는 원래는 요거가 프로젝션 시킨 거였는데 요게 아까 아이겐밸류랑 베리언스랑 같은 그 PC의 베리언스랑 대응하는 아이겐밸류랑 같다고 세정 언니가 증명을 해줬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쪽이 베리언스가 작기 때문에 얘는 더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PC1 방향으로는 베리언스가 크기 때문에 패널라이징이 조금 덜 되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만 이렇게 줄어들어서 결국 요 줄어든 베타 값은 요 초록색 길이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똑같이 요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새로운 Y 리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선 사실 막 원래 있던 Y 햇이랑 Y 리치랑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슈링크해서 다시 새로운 Y 햇 리치를 만들게 되면 얘는 당연히 원래 있던 피처들로 만들었던 Y 햇이랑 그 방향도 다르고 조금 더 이렇게 0 쪽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를 약간 기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놈이라기보다는 그냥 PC의 베리언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모양이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U, UT, Y 요게 Y를 여기 PC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PC 프린시플 컴포넌트랑 이제 리치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본 거고 그러면 프린시플 컴포넌트 리그레션은 뭐가 다른지 그거는 아까 X에다가 SVD를 취해서 이제 Q개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새로운 프리딕터를 저희가 만든 거죠. 얘를 아까까지는 계속 Z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새로 만든 XPCA를 원래 요렇게가 Y 햇을 구하는 식이죠.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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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Y를 PC들이 스팬하는 공간에 프로젝션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X가 이렇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이렇게 UDVT로 분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Q개만 골랐잖아요. 그거를 약간 매트릭스로 나타내면은 이 부분이 됩니다. Q랑 U는 이제 다른 거고 전체 U에서 Q개만큼은 선택을 하는 거고 D-Q개는 그냥 버리는 거죠. 리치 리그레션은 버리는 거는 아니고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베타 값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면 얘는 그냥 아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도 아까는 여기에 들어갔던 게 요거였다면 얘는 조금 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약간 관점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리치는 베타 자체에다가 페널라이징 텀을 주는 거였어서 베타 헷 리치를 저희가 구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y 헷을 새로 구했잖아요. 근데 PCR은 베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X 피처 자체를 가지고 새로 이렇게 X의 차원을 줄이는 거니까 베타 PCR이 되는 게 아니고 X PCR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Y 햇을 또 구했죠. 그래서 약간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간의 차이는 요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슈링키지 팩터를 보면은 리치 리그레션이 파란색인데 리치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줄어드는 반면에 PCR의 경우에는 여기가 저희가 선택한 어떤 컷오프 Q개겠죠? Q개만큼 선택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뚝 잘려서 나머지 요 D-Q개는 그냥 0이 돼서 버려지는 거라고 이렇게 비교를 한눈에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아까 초반부에 다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스텝 3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원래 있던 X에다가 이제 적절한 이렇게 적절한 벡터의 프로젝션을 시켜서 새로운 PC들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PC들은 저희가 아이겐밸류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순서대로 정렬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Q개를 자른 거니까 이렇게 increasing variability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PC들은 서로 uncorrelated 되어 있고 그래서 perpendicular하게 나타났죠. 그다음에 요 Z는 결국 이게 다 행렬 곱으로 어떻게 한 거기 때문에 X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일부에서도 혜정 언니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가정하에서 이런 PCA를 하고 SBD를 사용을 하냐면 더 분산이 큰 방향으로 있는 피처가 리스폰스 베리어블을 더 잘 설명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 하에서 이런 방식을 써서 차원 축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겹치는 줄 모르고 제가 넣어놨던 건데 그래서 SBD랑 PCA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캡처했는지 그 proportion of variance를 혜정 언니가 아까 말했죠. 그게 결국 그 X의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가지고도 볼 수가 있겠죠. 트레이스가 분모에 오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는 저희가 선택한 아이겐밸류들을 다 더하면 그게 설명한 분산의 비율이 되겠죠.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언제 PCA를 써야 하고 언제 PCA를 쓰면은 안 될지 일단 PCA를 쓰기 좋은 상황은 변수를 줄이고는 싶은데
프리딕터들의 구조도 모르고 뭘 드랍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을 때 쓰면 좋아요. 왜냐하면 PCA라는 게 원래 아이디어가 요 X 트랜스포즈 X라는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데이터의 구조를 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어떤 변수들, 새로 만드는 피처들이 서로 독립이기를 바라는 경우에 PC를 쓰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PCR을 했을 때처럼 이제 Y 해시 그냥 유니베리얼 리그레션의 그냥 단순 합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퍼펜디큘러 하죠. 근데 대신에 PCA의 단점은 이제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의미적으로 뭐 1x1 더하기 2x2 뭐 이런 거를 저희가 해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명력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결국 PCA가 다 리니어 프로젝션이고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어떤 약간 내재된 부분 공간이 뭐 리니어한 부분 공간이라는 가정 하에서 그게 다 행렬로 어떻게 하는 건데, 만약에 데이터의 구조가 뭔가 선형적이지 않고 이것처럼 뭔가 다른 뭐 다면체라던가 이상한 매니폴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비선형 데이터에서는 PCA가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티스니나 아이소맵 같은 거를 써서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 숙제 소개를 하고 잠깐 PCA를 약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시 같은 거를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이건 제가 아니고 세정 언니의 미모지고 여기 1부에서 나온 숙제는 요거 PC를 만드는 벡터가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벡터고 그때 분산이 고유값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숙제고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웹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뭐 이렇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인코딩이랑 디코딩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가 요 프로바빌리스틱 머신러닝이란 책에 나와 있는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링크가 PCA가 왜 잘 작동하는지 그거를 약간 좀 직관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제를 잠깐 볼게요. 숙제 보기 전에 PCA가 그래서 어디에 쓰이는지, 사실 제가 약간 PCA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공모전 데이터라던가 그런 테이블로 된 피처에 다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에는 해석력이 떨어지는 게 너무 큰 페널티인 것 같아서 왠지 저는 그런 태뷸러 데이터에는 PCA를 잘 쓰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CA가 그 n by d 매트릭스에서 d가 월등히 클 때 그걸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데이터가 뭐냐면 이미지 데이터예요.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픽셀 하나하나가 다 피처이기 때문에 되게 피처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일단 이건 사이클론에 있는 유명인들, 요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고요. 이제 사진의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피처의 개수가 무려 2,900개나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생으로 2,900개에 대해서 뭐 리그레션을 한다든지 라쏘로 어떤 픽셀은 중요하고 어떤 픽셀은 중요하지 않은지 뭐 그런 걸 보는 게 사실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결과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PCA를 쓰면은 되게 좋습니다. PCA는 사이클론에서 지원을 하고 그냥 엄청 간단하게 명령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한 3,000개 가까이 되는 이 피처들을
150개짜리로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사실 무시해도 되는데 그냥 네, 무시해도 됩니다. 150개로 줄여보겠다는 거고 PCA를 실행을 하면 약간 좀 크리피한데 얘네들이 약간 아이겐 벡터들 같은 거예요. 이 사진 데이터에서 중요한 걸 나타내는 베이시스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보면은 요게 약간 PC1에 해당하는 거고 요쪽으로 갈수록 PC2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PC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큰 형태들이랑 빛의 각도라든지 뭐 약간 그런 큼직큼직한 피처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갈수록 좀 세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거에는 입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던가 요런 애들은 코고 약간 그런 요 뒤쪽으로 선택하는 PC일수록 더 세부적인 피처들이 뽑아지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엘보 포인트 말하면서 나왔던 그거죠. 그 얼마나 베리언스를 설명을 하는지. 근데 아까 총 픽셀이 거의 3,000개였는데 150개만 써도 이미 베리언스를 뭐 0.9 이상 설명을 하기 때문에 150개만 써도 충분히 사진을 다시 리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은 여기 위에 줄에 있는 게 원래 오리지널 사진이었는데 150개의 PC만 가지고도 뭐 앵간히 비슷하게 다시 사진을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CA가 뭐 지금은 다 비전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뭐 SVD나 PCA를 통해서 사진 이미지 컴프레션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베리언스가 큰 방향은 어떤 아이겐벡터라는 중요한 정보를 의미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베리언스가 굉장히 작다는 건 노이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CA를 사진에서 이미지 디노이징을 할 때도 약간 그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는 이 정도로 봤고 숙제는 그 아이리스 데이터가 뭔지 다들 아시죠? 아이리스 데이터에다가 넘파이만을 사용을 해서 PCA를 하는 겁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오시고 요게 X고 라벨을 나누는 것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X를 스케일링하고 그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넘파이만 갖고 이렇게 우선 만들어야겠죠. 그다음에 그 만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갖고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구합니다. 그러면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각각의 아이겐밸류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비율로 얼마나 많은 분산을 설명을 하는지 그거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 PC만 갖고도 한 95% 정도를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2디멘션의 프로젝션을 하려면 PC를 2개밖에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한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PC를 또 구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PC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원래 피처가 몇 개였지? 3개였죠. 3개였던 거를 원디멘션, 수직선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게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인 거예요. 저차원이지만 잘 데이터를 설명하는. 근데 저희가 요거의 의미는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거를 2디멘션, 원래 3디멘션이었던 거를 2디멘션으로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잘 클러스터링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해보시는 건데 그냥 넘파이 말고 사이클런을 써서 하는 거예요. 대충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배구가 내일 이 시간이었던 건 몰랐네요. 네, 그러면 기록을 마치고